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쓴다라는 게 좀 고통스럽다라는 느낌 맨 처음에는 받으실 건데, 그게 이제 현명한 소비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의 스킬이죠. 자, 전략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 된다고 하더라도 전략, 이제 부자니까 전략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가끔씩 TV에 보면서, 자, 부자임에도 너무 전략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셨을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니, 부자가 이제 펑펑 써도 될 것 같은데 엄청 전략하죠. 자기보다 더 전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을 떼죠. 와.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전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50억 부자, 오랜 시간 좀 봐왔던 분이 계셨어요. 50억 부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돈 많으니까 정말 럭셔리한 그런 차 타실 법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차도 엄청 검소하게 타시고 생활 그 습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을 제 옆에서 봐왔던 것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검소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실 젊다 보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좋은 거 타고 싶어서 좀 그 차를 타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검소한 그런 전략하는 그런 습관, 그분들은 왜 그렇게 놓치지 않을까요? 자, 전략 같은 경우는 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략하면서 사실 저는 부자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부자 그릇. 자, 그릇. 여러분 아시죠?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을 붓는다면 그릇 크기만큼 담겨요. 자, 근데 전략. 그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그 그릇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략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해서 이 부자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득이 된 거예요. 전략 같은 경우는 자신의 너무나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습관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제2세에서도 부자가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2세들은 당진을 하고 그 부를 지키지 못할까요? 이 전략하는 그 교육들이 좀 크게 이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여러 권의 책들 역시도 마찬가지. 워렌 버핏,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경주 최씨 가문, 자, 그 분들의 그 전략하는 노하우들 한번 보신다라면, 자, 이 영상 보셨을 때 전략의 마인드 정말 많이 바뀌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이죠. 자, 첫 번째 책, 월급쟁이 부부의 타워팰리스 입성기입니다. 자, 전략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출의 첫째를 저축으로 삼는 것이다. 쓸 돈부터 먼저 생각하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저축할 게 별로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쓸 돈부터 생각하죠. 다음 달에는 해외 가야지. 다음 달에 차 바꿀까? 계속 이렇게 쓸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렇게 쓸 돈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저축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거죠. 저축할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일단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저축 생각하고 나머지를 소비를 할 것을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든 가난뱅이든 쓸 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돈이 모자란다. 극소수의 대단한 부자들 제외하고는, 그런데 저축을 먼저 하고 나면 다 쓰려고 해도 부족했던 돈으로 그럭저럭 살게 된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한번 시도해보라. 정말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부터 해보시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축하고 난 다음에 속이 너무나 빡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빡빡하다고 최초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적응의 동물이죠. 자, 적응합니다. 자, 적응하다 보니까 익숙한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느꼈던 그런 고통들은 점점 옅어져요. 다음 달,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배인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통 같은 거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죠. 기적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선구적으로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70%까지 저축 규모 늘리셨던 그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해답 전달을 하셨고요. 같은 책으로 사실 영등포 아파트 시절부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였는지 내 동생이나 친구들은 부자가 왜 그러냐고, 제발 돈 좀 쓰라고 살라고 나만 보면 성화했다. 그렇게 막 끄집어당기죠. 아니, 계속 같이 써가면서 생활해야지 재미있는데 자기는 쓰다 보니까 계속 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작부터 침대며 좋은 가구들을 마련하고 차도 굴리면서 겉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다. 자, 겉보기에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주변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50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자 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죠. 나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덜 못 사는지 알지 더 잘 산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외형들을 다 갖추셨어요. 차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요. 자, 그런 모습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소탈한 그런 부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중산층이라든가 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치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부자의 이미지가 럭셔리한 그런 삶들에 꽂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럭셔리하게 사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자, 많은데 대다수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검전략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들에 신경 안 쓸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부자다라는 그게 있어요. 자, 부자는 실물 자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실물 자산 많은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망들이 굉장히 덜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부자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렇게 겪다 보니까 더 이상 부자처럼 보인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깨닫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박이 줄 꽂는다고 수박 안 되는 것처럼 수박이 줄 끌 필요가 없죠. 수박처럼 보이기 위해서 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자들은 굉장히 다른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들로 굉장히 고민하셨던 그 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상 보게 되면 조금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자기의 그 패턴 유지를 했다라고 결정 내리신 내용들까지 담고 있거든요. 아무튼 부자들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이죠. 푼돈의 경제학입니다. 자, 혹독한 훈련을 통해 부를 유지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12대 만석군으로 유명한 최부잣집이다. 최부잣집은 시댁에 온 새댁 며느리를 호위호식시키기보다 3년간 무명만 있게 하는 듯 자식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12대에 걸친 부의 대물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기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결국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업만 3년 동안 있게끔 그렇게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죠. 자, 이게 경제교육입니다. 자, 이런 겉멋 같은 거를 싹 다 빼고 이제 가정생활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대에 걸친 부가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대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쌓아놨던 부가 눈녹듯 사라지는 그런 가문들이 굉장히 많죠. 가문이 형성되기 전에 그 2세대에서 끝이 난다라는. 가문 같은 경우는 한 3대 정도는 이어져야지 3대 전통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 3대 정도 이어졌을 때 가문이 만들어지는데 가문에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 반드시 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교육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시행될까요? 가정경제교육 같은 경우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요. 가정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경제 교육이에요. 경제 교육을 아무도 시켜주는 데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곳. 자, 이 유튜브 채널, 투자 캐스터, 넘버원 재테크 채널에서만 가르쳐 드릴 뿐이죠. 다른 채널도 물론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가정교육,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실 가정에서 이런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부자가 부자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명한 부자가 돼야 돼요. 현명한 부자는 그 부를 이어갈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가족교육 놓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번째 책이죠. 자, 정선 목민심서 정약용 선생님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략해야 한다. 씀씀이를 전략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자, 이렇게 검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략해야지 그 으뜸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이 안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 안정적인 그런 생활 이어가겠죠. 굉장히 이 지도자가 흥청망청 쓰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가정의 불안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으뜸가는 임무 같은 경우는 검략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 책, 스노우볼이라는 책입니다. 전략이라는 원칙에 기대서 하워드의 관을 너무 비싼 걸로 쓰는 것 아니냐며 수지와 말다툼을 하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렌 버핏 아버지, 하워드 아버지가 있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관을 써야 되잖아요. 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싼 관과 싼 관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전략 생활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싼 관을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내랑 다툼이 그렇게 있었던 그 일화입니다. 자, 오렌 버핏 삶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전략했다라는 거죠. 그 목적에, 관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분이 오렌 버핏이다라는 것이죠. 오렌 버핏 다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다면 정말 와닿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는 마을의 신문가판대와 흥정에서 한 주가 지나서 막 폐기 처분될 잡지들을 할인 가격에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 자동차도 없었고 이웃집에서 자동차를 빌려서 쓴 뒤에는 기름을 가득 채워주지도 않았다. 나중에 자동차를 사고 난 뒤에도 그는 비가 올 때만 세차를 했다. 비누칠을 한 뒤에 씻어내야 하는 육체 노동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습관은 맨 처음 할아버지 가게에서 껌을 떼다가 팔러 다닌 이후로 25이라는 나이에 그처럼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일단 차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가득 채워주지 않고 보낸다. 굉장히 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최초 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략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세차 왜 비 올 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 비 올 때 세차를 해야지. 자, 비누칠 한 뒤에 씻어내야 하는 육체 노동을 덜 수가 있었다. 자, 육체 노동 덜기 위해서 라는 그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껌을 떼다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어린 시절 할아버지 껌 떼다 팔았던 그 어린 시절 때부터 그런 소득을 창출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던 게 오렌 버핏이었어요. 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 이발소에 핀볼 기계를 넣어놨어요. 자, 핀볼 기계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기계를 막 동전 넣고 그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 게임 수익, 자동화 시스템, 정말 돈 벌어주는 기계를 만든다라는 그거를 그 체감적으로 느꼈던 그런 일화입니다. 핀볼 기계 그래 하나 둘씩 넣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느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계 만들어야 된다. 돈 버는 기계 반드시 필요하다. 돈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그 기계를 핀볼 기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렌 버핏, 지금의 오렌 버핏 세계 제1의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그 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33세. 자, 14억 젊은 부자의 투자 일기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지불이 유예된 만큼 소비의 규모를 잃어버리게 된다. 신용카드가 당신에 대한 증명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했다. 벌기도 전에 쓰는 즐거움을 먼저 맛봐서는 안 된다. 자, 신용카드 사용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신용카드 딱 하나가 있어요. 비상용으로 딱 하나를 놔뒀지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처음부터 사실 그랬던 건 아니죠. 최초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 하나 둘씩 만들어 썼습니다. 그 혜택에 따라서 다양한 신용카드를 썼었어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편리한 단점은 쓰면 써요.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제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막 쓴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비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지죠. 소비하는 그 적정 규모에 대한 그 인식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 신용카드 쓰고 난 다음에 체크카드로 하나둘씩 바꿨어요. 통장 쪼개기, 자, 종잣돈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체크카드를 그전에는 신용카드 썼잖아요. 신용카드는 나중에 지불한다라는 지불 유예를 그 심리적인 그런 여유를 둔다라는 건데, 체크카드는 어떤가요? 쓸 때마다 자기의 잔고에서 빠져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데드라인이 딱 있어요. 자, 해당되는 잔고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들이 있죠. 근데 쓴다라는 게 바로바로 그렇게 이제 잔액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좀 소비에 좀 민감하게 그런 변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리해요. 쓰는 것만큼 바로 나갑니다. 쓰는 것만큼 바로 나가다 보니까 소비액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정할 수가 있다. 많이 쓴다라고 느껴질 때는 좀 작게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포도 체계적으로 자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 유예된 것만큼 소비를 더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 여러 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신용카드가 이 자신의 소비액들을 증액시킨다는 사실 잘 아셔야 돼요. 사실 굉장히 증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매월 써왔기 때문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못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화를 한번 줘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는 어떤 식으로 주냐? 체크카드로 사용을 한다. 체크카드 처음 사용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느꼈던 그런 고민이라든가 그런 아픔, 고통을 좀 느낄 거예요. 저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쓴다라는 게 좀 고통스럽다라는 느낌 맨 처음에는 받으실 건데, 그게 이제 현명한 소비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제 체득상 느꼈던 거예요. 자, 이런 교훈들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죠. 자,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의 전략하는 방법들 다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보셨고, 자, 정약용 선생님의 그 마인드 역시도 보셨고, 자, 최씨 가문 그분들의 경제 교육 역시도 보셨죠. 자, 이처럼 부자들은 이런 전략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략이 자신들의 부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전략해야지 남는 금액들이 많겠죠. 남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부자가 된다라면 계속적인 부가 확장이 됩니다. 대신에 이 기본이 있어요. 기본 같은 경우는 현명한 부자가 돼야 된다는, 현명한 부자는 이 전략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자,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자들 같은 경우를 한번 지켜보시죠. 대부분 검소한 생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은 어떻게 전략할까? 자, 워렌 버핏 비 올 때 세차한다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